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회귀 분석 결과를 딱 봤을 때, 그래서 이 숫자를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분석 결과가 정말로 관역의 정중앙을 맞힌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숫자인지. 오늘 그 기준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양궁 선수가 관역을 쏘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관역의 정중앙, 다시 말해 진정한 인과 효과를 정확히 맞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손에 들린 분석은 백발백중 명사수의 활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엉뚱한 곳을 조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이상적인 추정치가 뭔지 알아보고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회귀 분석의 여러 가정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상적인 추정치를 향한 여정입니다. 도대체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결과라는 게 뭘까요? 이건 최고의 명사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학에서는 그 완벽한 목표를 분루라고 불러요. 최선 선형 불편 추정량.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프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어려운 말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우리 양궁 선수 비유로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훌륭한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의 실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불편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활을 여러 번 썼을 때 화살이 왼쪽에 맞기도 하고 오른쪽에 맞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화살들의 평균 지점을 딱 계산해보면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에 꽂힌다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직함, 그게 바로 불편성이에요.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이건 정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쏜 화살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빽빽하게 모여있냐는 거죠. 분산에 작다는 건 쏠 때마다 결과가 막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믿음직한 명사수라는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연습하면 할수록, 즉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정확하게 관역 정중앙을 맞히게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진실에 수렴하는 정말 믿음직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만약 회귀 분석의 기본 규칙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우리 명사수의 실력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격장에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선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모든 오차의 분산이 같아야 한다는 가정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걸 이분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 양궁 선수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변덕스러운 돌풍 속에서 활을 쏘는 것과 같아요. 어떤 화살은 강한 바람을 만나고 어떤 화살은 약한 바람을 만나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어떠세요? 화살들이 관역 주변으로 훨씬 더 넓게 흩어지죠. 정밀도가 확 떨어졌어요. 이걸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화살들의 평균 위치는 여전히 관역 정중앙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불편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좀 시끄럽고 정신없긴 해도 평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도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오차항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있을 때입니다. 이거 뭐랄까? 바로 전에 쏜 화살이 다음번 화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라? 방금 전이랑 놀랍도록 비슷하죠? 추정치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올바른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화살들이 또다시 넓게 흩어지면서 비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우리 결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밀성이 낮아지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이건요, 그냥 바람이 좀 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활의 조준경 자체가 휘어버린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설명 변수 X가 우리가 미처 분석에 넣지 못한 다른 요인들, 즉 오차항과 관련이 있는 내생성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보세요. 화살들이 더 이상 관역 중앙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살 군집 전체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이걸 바로 편향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즉 연습을 더 하면 할수록 더 정밀하게, 더 자신 있게 그 틀린 지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일관성마저 잃어버린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두 종류의 오류를 직접 비교하면서 왜 내생성이 인과 추론의 가장 무서운 적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왼쪽의 비효율성은요, 평균적으로는 맞는데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예요. 좀 시끄럽고 산만하긴 해도 가리키는 방향 자체는 맞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편향성은요, 아주 정밀하고 자신감 있게 완전히 틀린 답을 내놓는 문제입니다. 이건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문제는요, 해결하는 난이도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 같은 비효율성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통계적 기법, 코드 한두 줄 추가해서 보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생성으로 인한 편향성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간단한 코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연구 설계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구자들이 분석을 할 때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 그 명확한 위계질서, 우선순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선형성 과정? 이건 변수 변형 같은 걸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다중공선성? 인과 추론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고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아까 봤듯이 심각성도 낮고 해결도 비교적 쉽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딱 하나로 통하죠.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가장 어려우며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내생성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내생성은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해결책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좋은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가르는 거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연구 설계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통계 분석 결과를 볼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분석은 그저 정밀해 보이기만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향해 제대로 조준하고 있는 걸까? 정밀하게 틀린 이야기와 약간은 부정확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